국정실 사회 32강입니다. 오늘은 조선이 유교를 나라의 근본으로 삼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7쪽입니다. 네, 오늘은 조선의 기본 이념이 되었던 유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학습 문제는 조선이 유교를 나라의 근본으로 삼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고 나와 있죠. 근데 요것보다는 이 부분은 짧게 나오고 그 뒤에 유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32강은 유교가 이런 거고 유교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이란 나라가 유교를 나라의 근본으로 삼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먼저 고려 말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는 불교가 타락해가는 것을 보고 불교를 비판하였다. 네, 그래서 불교는 또 원래 권문세족하고 이렇게 결합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진사대부들은 불교를 비판하고 또 그래서 끌어온 게 뭡니까? 네, 그렇죠. 성리학. 성리학은 윤리하고 명분을 강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리학을 통해서 고려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조선의 건국 후에는 유교를 숭상하고 그 다음에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게 숭, 유, 그 다음에 억, 그 다음에 불 정책입니다. 이 한자씩 따왔다고 보면 돼요. 예,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했다. 네, 숭유 억불 정책이다. 그 다음에 이 유교의 사상이 온전하게 들어간 조선 최고의 법전이 나옵니다. 자, 그게 뭐냐면 경국대전이에요. 경국대전은 세조 때부터 만들기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한 조선 최고의 법전이다. 지금으로 치면 대한민국의 헌법 정도라고 보면 되겠어요. 헌법. 이 경국대전은 조선 초기 정도전이 조선 경국전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그 법전이 이렇게 점점 발전하면서 세조 때 시작하여 그 다음 성종 때 완성한 나라 최고의 법전이었고요. 이게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이 되었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 경국대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이 경국대전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가 되어야 결혼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딱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땅과 집을 사거나 팔면 100일 안에 관청에 보고해야 된다. 네, 이렇게 현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땅을 사거나 뭐 이렇게 이사를 하면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게 나라에서 주민들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체계를 갖춘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선생님 고려시대부터 해서 그 전에는 법이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있었는데 그 고려시대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조선시대 전까지는, 뭐 고려시대나 그 전에 한국시대까지는 주로 법이 죄인에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형벌. 그렇죠. 형벌. 누구를 죽이면 이렇게 얼마의 형을 처한다. 이런 형벌에 관련된 거였는데 이제 법이 발전해서 백성들의 일상생활까지 이렇게 정해주는 그런 법이 생긴 거죠. 네,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교 사상에 대해서 나와요. 확대해서 봐볼게요. 여기서 나오는 게 여러분들 또 한 번쯤 들어봤죠? 네, 삼강오륜입니다. 삼강오륜. 자, 이 삼강오륜은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런 임금과 신하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자, 왕 봅시다. 왕. 조선시대 유교의 가르침에 따랐다. 왕은 효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침 일찍 왕실에 우더른께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나라의 근본은 백성에게 있다는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왕은 백성을 먼저 생각하여 나란 일을 결정하려고 했다. 네, 좋은 왕들은, 훌륭한 왕들 이렇게 백성을 먼저 생각했지만 세종처럼,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왕들은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자기 욕심을 챙기는데 더 집중했겠죠. 그 다음에 삼강오륜 나옵니다. 예, 유교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이 삼강오륜이죠. 삼강오륜에 따르면 백성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와 웃어른을 공경하며 남녀간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 그 다음에 세종 때에는 백성이 유교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도록 삼강행실도를 만들어 널리 나누어져 있게 했다. 이거 만들어진 게 어딜까요? 그렇죠. 집편전이죠. 집편전. 초성만 써볼게요. 네, 집편전. 자, 그래서 이 삼강오륜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울게요. 자, 삼강행실도는
이 보면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뭐 충신, 효자, 연려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으로 유교적 윤리를 잘 실천한 모범적인 사례와 글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상강오륜을 이렇게 강조했고, 그 다음에 상강해실도란 책은 이렇게 그림하고 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유교 사상이 반영된 책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백성들이 많이 읽고 배워라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백성의 집안 행사도 유교적인 절차에 따라 치러졌다는 거예요. 그게 나온 게 이제 관혼상제거든요. 관혼상제를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대요. 자, 이 관혼상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이라는 것은 어른이 되는 것이에요. 네, 성인식이죠. 그래서 관을 쓰는 겁니다. 네, 이게 갓 관자거든요. 그 다음에 결혼할 혼례예요. 예, 결혼을 하다. 그래서 결혼하는 그 예법을 얘기하고 있고, 상이라는 건 장례, 누군가 죽었을 때 장례 치르는 거. 그 다음에 제라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에요. 각각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관이라는 것은 이제 15세가 넘으면 이렇게 관을 씌워주고 좋은 날에 어른이 되었으면 알리는 성년식을 치른다. 이거는 주로 일반 평민들이 아니라 양반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혼하는 거는 이렇게 전통 혼례로 치러야 된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그 다음에 누군가 죽으면은 삼배옷으로 만든 상복을 입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추모하며 장례를 치른다. 그 다음에 조상을 잘 모셔야 된다. 그래야 후손이 복된다. 그래서 제사를 중요시한 제례의식까지, 관혼상제까지 이렇게 유교의 가르침을 다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선의 기본이 됐던 것은 유교이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인군과 신하에게까지 영향을 끼쳤던 게 유교입니다. 자, 선생님이 정리한 걸로 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의 근본 유교. 자, 보겠습니다. 유교를 나라의 근본을 삼게 된 배경은 신진사대부가 이제 고려 말 불교를 타락하며 비판하였고 성리학을 바탕으로 개혁하였다. 그 다음에 조선 초기에는 불교를 숭상하고 미안합니다. 다시.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이다. 거꾸로 할 뻔했네요. 숭유 억불 정책이다. 그 다음에 경국대전 중요하다 그랬죠? 유교 정신으로 만든 지금의 헌법이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법전이고요. 그 다음에 유교 사상이 근본이 되어 있다. 이런 유교적인 생각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삼강오륜과 그 다음에 관혼상제입니다. 이 삼강오륜과 관혼상제는 한자를 잘 알면은 여러분들이 뜻을 잘 파악할 수 있어요. 먼저 삼강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삼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5가지가 오륜이에요. 먼저 삼강이라는 것은 군위신강, 부위자강, 부위부강이에요.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외계어 같아요. 네,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강자가 근본이란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위자가 되어야 된다, 하해야 된다 라는 뜻이에요. 이건 임금, 군자, 신하, 신자. 다시 말하면 임금은 신하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들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 어렵지 않죠? 네, 이거는 지아비 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한자는 남편, 이 한자는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삼강은요, 삼강 중에 군위신강은 인군 신하의 도리, 부위자강은 아버지 아들의 도리, 그다음 부위부강은 남편 아내의 도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수직적이고 상하 관계를 강조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임금은 신하는 무조건 또 임금을 따라야 되고, 아들은 무조건 아버지를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아내는 무조건 남편을 따라야 된다라는 권위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시대하고는 좀 맞지 않죠. 물론 이 아버지와 아들은 뭐 효를 다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지만요, 지금도요. 그 다음에 오륜 보겠습니다. 부자유친, 아버지와 아들은 친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그 다음에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에는 오름,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부부유별, 남편과 아내는 이게 구별할 별자예요. 구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집안일을 잘하고, 이런 뜻이죠. 이것도 지금 보면 좀 안 맞는 거죠. 장유유서, 길장,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을 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차례가 있어야 된다. 이 서가 차례 서자예요. 네, 장유유서, 그러니까 차례를 중요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은 식사할 때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그 다음 아랫사람이 숟가락을 드는 이런 거죠. 이게 다 유교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붕우유신, 벗과 벗 사이에는, 친구 사이에는 신, 믿음이 있어야 된다. 네, 요런 거 좋은 말이죠. 지금도. 자, 그 다음에 관혼상제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거예요. 관, 예, 청소년이 머리에 관을 쓰고 성년이 되는 의식, 양반 자제에 주로 해당이 됐다. 오늘 성년의 날, 오늘로 치면 이제 성년의 날이다. 그 대학생들 보면요, 이 성년의 날 때 장미꽃을 받아요. 요즘에는. 오늘은 이렇게 변했고요. 그 다음에 결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 집에 예전에는 예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처가에서 예식을 이렇게 치렀어요. 왜냐면 신부를 데려온다는 그런 감사의 의미로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지금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서양식 결혼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상이에요, 상. 누군가 죽으면은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그다음에 오늘은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를,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기리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간소화되거나 또는 종교적인 믿음에 따라서 기도를 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오늘 배웠던 부분을 좀 정리해보자면요. 조선의 근본은 유교예요, 유교. 유교를 빼놓으면은 말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유교의 대표적인 사상,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삼강오륜과 그 다음에 관혼상제이다. 이 몇 가지 부분은 지금과 맞지 않아서 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예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였지만 지금도 이 생각들은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영향을 끼치고 있죠. 네, 오늘 32강 여기까지입니다.